사주로 보는 나의 건강 체질과 조심해야 할 질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관심 갖는 주제, 바로 건강에 대해 사주명리학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타고난 체질은 물론이고 어떤 질병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사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은 단순히 운동과 식단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사주명리학에서는 오행의 불균형과 기운의 흐름을 통해 개인의 체질적 특징과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이번 영상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오행과 건강의 기본 관계를 살펴보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체질 유형과 연결된 질병 경향을 분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사주를 통해 어떤 시기에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지를 알려드릴게요. 오행과 건강의 기초 연결. 먼저 사주명리에서 건강을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로 나뉘죠. 이 5가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와 기능, 그리고 체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각 오행은 인체의 특정 부위와 연결됩니다. 목은 간과 담을 상징하고 근육과 인대에 영향을 줘요. 화는 심장과 소장을 관장하고 혈액순환과 정신적 활력을 나타내죠. 토는 비장과 위를 상징하고 소화와 체력 유지에 관계가 있어요. 금은 폐와 대장을 의미하며 호흡기와 면역력과 관련돼요. 수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생식기와 뼈, 이 등의 기능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오행은 단지 성격이나 운세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기능과 질병 경향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오행 간의 균형이에요. 어떤 오행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그와 관련된 장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수가 지나치게 약한 사람은 신장 관련 질환이나 하체 냉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또한 오행의 흐름은 상생, 서로 도와주는 관계와 상극, 서로 제어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고 조화롭다면 건강도 원활한 편이죠. 하지만 하나의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해 균형이 깨지면 그에 따른 불균형이 곧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행은 건강의 기초 지도와도 같아요. 내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강하거나 약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체질과 건강 취약점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앞에서 오행이 인체 건강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오행의 불균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주명리에서는 각 사람의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통해 오행의 구성 비율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경우 해당 오행이 관장하는 신체의 부위나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사주에서 금이 과잉되면 폐 기능이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 있고 호흡기 과민증이나 피부 건조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반대로 금이 약하면 폐와 관련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감기에 걸리는 체질이 될 수 있죠. 비슷하게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심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열이 많아지며, 반대로 약하면 순환장애나 무기력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오행의 과부족은 단순히 특정 장기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체질 경향과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주를 통해 내 오행의 강약을 알아보는 것은 단지 운세를 보는 것을 넘어 내 몸이 어떤 환경에 약한지, 어떤 습관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통한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 약할 때 금을 생해주는 토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금이 너무 강하면 금을 제어하는 화의 기운을 활용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죠. 요약하자면 사주에서 건강을 본다는 건 곧 내 몸속 오행의 흐름과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체질적 약점과 장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명리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건강관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라는 이유입니다. 사주로 보는 체질 유형과 질병 경향. 우리가 사주를 통해 건강을 볼 때 단순히 장기 문제만이 아니라 체질 전체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자주 노출되는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사주명리학에서 체질을 볼 때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간의 속성, 전체 오행의 분포, 강약과 균형 상태입니다. 먼저 일간은 사람의 기질과 체질을 대표하는 중심축인데요. 이 일간이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 기본적인 체질적 특성이 정해집니다. 목일간은 성장과 확장을 대표해서 대체로 활발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체질을 가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 간 건강에 유의해야 하죠. 화일간은 열이 많고 추진력이 강해 순환계가 활발하지만 피로 누적 시 심장과 혈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일간은 안정적이고 체력이 좋은 편이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느린 체질로 위장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일간은 강한 자제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체내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어 피부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요. 수일간은 유연하고 섬세하지만 순환이 더디고 냉증이나 요로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체질로 분류됩니다. 이 기본 체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전체 오행의 분포예요. 예를 들어 화일간이라도 화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면 본래 성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체력이 약하거나 무기력한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화가 과다하면 열이 많고 불면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 경향이 생길 수 있죠. 이처럼 체질은 단순히 일간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행의 구성과 균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체질적 특징과 건강 취약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체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라 주의해야 할 질병 유형을 간단히 구조화해서 설명해 볼게요. 사주명리에서 건강 체질을 볼 때 사람마다 오행의 불균형에 따라 특정 장기나 계통이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병이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계통에 항상 부담이 걸리기 쉬운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 체질 유형을 오행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목체질, 간, 담, 근육계가 민감하며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구조. 주의 질병, 고혈압, 근육경련, 눈 관련 질환, 분노 조절 장애 등. 화체질, 심장과 혈액순환에 에너지가 집중되며 감정 기복이 큼. 주의 질병, 심장질환, 고열, 수면장애, 두통 등. 토체질, 소화기관과 면역력이 중심이며 체력은 좋은 편. 주의 질병, 위염, 당뇨, 복부비만, 소화불량 등. 금체질, 폐와 대장 중심으로 호흡기와 피부 민감도 높음. 주의 질병, 천식, 알레르기, 변비, 피부질환 등. 수체질, 신장계통과 생식기, 하체 부위에 기운이 몰림. 주의 질병, 요로계 질환, 신장 문제, 뼈 질환, 냉증 등. 이 체질 분류는 일간이 속한 오행과 오행 간의 강약을 함께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금체질인데 금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엔 폐나 대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반대로 금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병에 걸리는 체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질병이 온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통에 체질적으로 부담이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평소 생활 습관이나 환경 조절이 가능해지니까요. 이처럼 사주명리는 단순히 타고난 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체질적 경향,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생활 패턴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와 사주의 경고 신호. 자, 이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 바로 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사주는 단지 타고난 체질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주명리에서는 세운과 대운을 통해 인생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에 건강에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우선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할게요. 대운은 약 10년 단위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이에요. 세운은 매년 바뀌는 기운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주 원국에서 수가 약한 사람에게 세운이나 대운에서 수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균형이 맞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토처럼 수를 극하는 오행이 강하게 들어오면 건강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신강과 신약의 개념도 중요한데요. 이는 일간의 기운이 사주 전체에서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강한 사람은 너무 많은 기운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되고 신약한 사람은 약한 기운이 더 들어오면 체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시기에는 그 오행이 주관하는 장기나 계통의 과부하나 손상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그 오행이 지나치게 약해지는 시기에는 기능 저하나 면역력 약화가 나타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단지 나는 폐가 약하니까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언제 그 폐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리학의 시간 관리적 가치이자 예방적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흐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사주를 통해 건강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운과 세운은 내 사주의 오행 균형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기운이에요.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건강이 불안정해지는 경고 시기를 예측할 수 있죠. 이 경고 시기는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사주 원국에서 약한 오행이 더 약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내 사주에서 수가 부족한데 해당 연도에 수를 극하는 토가 강하게 들어오면 수가 더욱 약해지고 신장계통이나 하체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피로감이 더 심하거나 하복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생활습관 조절이 꼭 필요하죠. 둘째, 이미 강한 오행이 지나치게 더 강해지는 경우. 예컨대 화의 기운이 원래 많아서 순환기 계통이 예민한데 여기에 또 화가 강한 대운이나 세운이 겹치면 심장이나 혈압에 과부하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특정 오행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시기를 운의 흐름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건강의 기울기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명리학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다루는 능력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주 원국과 운의 흐름을 단절된 요소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오행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정 오행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이 좋은지 나쁜지, 강한지 약한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사주를 통해 건강이 약해질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단지 언제 병에 걸릴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 몸에 신호가 올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건강은 예방이 핵심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